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시장의 본류를 꿰뚫겠다라고 방금 타이틀이 소개됐는데요. 이분과 곧장 만나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본질은 뭘까요? 어저께 미국 시장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 이게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사실 내용은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주 후 결과를 봐라. 또 그들이 기술을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청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어저께 장은 그게 아니었죠. 어저께 진짜 상승의 이유는 실업률이 1969년도 이후로 최저치다. 이게 관전 포인트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 무역 협상이 될 것만 같은 그 분위기가 양념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이 1969년 내 최저라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요? 물론 좋은 거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장적으로 봐야 되죠. 시장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뭐 경기 침체 둔화 이러는데 고용은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어쩌면 시장을 끌어올리는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끄집어낸 재료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두 번째 이슈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의 이슈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을 요즘 제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현재 제 시황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정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예전에 2000포인트 전후했을 때 제가 2540을 간다고 거의 한 5년을 얘기했어요. 5년을. 그래서 5년이 되고 나니까 2600까지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미국만 안 내려옵니다. 미국만 안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내려왔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여기 미국 강한데 왜 약세론을 피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목표치가 되면 되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장 여기서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 부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시장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경우는 차가 없습니다. 물론 뭐 수륙 양용차가 나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시장입니다. 특히 시장은 목표치라는 게 꼭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료가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올라오니까 아마 당황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적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봉으로만 그냥 보시는 겁니다. 오랜 기간 상승을 해서 목표치를 채웠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의 목표치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아마 이 지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마 저도 싹 바뀔 겁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인정하고 이제 강세론으로 갑니다. 그럴 수 있겠죠. 돌파하지 못하는 한은 절대 강세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왜냐? 시장은 오랜 시간 에너지를 끌고 왔기 때문에 분산할 시간이 하루로 안 끝납니다. 월봉이 때 오랜 시간 분산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산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돌파가 될 때까지는 믿지 말라는 거죠. 모든 투자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저거 돌파되기 전에 안 합니다. 저게 진짜 돌파됐을 때 우리나라도 결국은 에너지가 급속도로 팽창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거기다 거시경제까지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본다면 지금 당연히 약세론을 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저게 돌파되는 시점에서 그 당시에 어떤 재료가 시장에 나오는지 이걸 보고 시장 접근하는 게 더 정확할 거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첫 번째 이슈하고 약간 상충될 수도 있고 같은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국에 있는 장진이라는 한 대학의 연구원이 한 발언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GDP 성장률 5%가 깨질 수 있다라면서 경제 위기론을 점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트럼프가 뭐 4주 후에 합의가 될 거다. 뭐 이때까지는 기술 도용에 대해 얘기를 안 했는데 기술 도용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했으니까 기술 도용에 대한 문제 해결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 협상이 좋을 거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협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냐.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으로서 그 굴욕적인 상황이 될 텐데 그걸 계속 끌고 가겠냐는 거죠. 두 번째, 결국은 협상이 됐다?
그럼 대법원 판례하고 똑같은 거가 됩니다. 야, 중국도 협상했는데 다른 나라는 뭐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보호무역이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그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각 나라별로 그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결국은 골마지기 시작할 거고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거죠. 터져서 다시 다자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다자로 돌아올 때쯤 되면 시장이 살아남아 있겠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GDP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 보호무역으로 처음에는 이겼지만 그 판단을 가지고 다른 나라 다 공격을 하겠죠 앞으로. 하지만 그 나라들이 나중에 다 뭉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되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시장은 보호무역이 아닌 서로 간에 경쟁 관계의 무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자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좋게만 해석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5일 동안 국내장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니까 이제 양운도 벗어났고 정말 강한 장이 연출되어 있구나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왜 들어올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MSCI가 중국 A주 편입을 4배로 늘리게 되면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포트폴리오를 줄여서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해서 갈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 가서는 요즘 외국인 채권을 많이 삽니다. 국채나 이런 채권을 많이 삽니다. 이걸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포인트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 인하를 가지 않겠나라는 부분. 그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아닌가 해석한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가져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저희 시간 모두 준비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굵직한 삼성전자의 소식부터 있었고요. 일단 시장은 양지수 모두 다 강보합 유지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종가까지 형성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계감 늦추지 마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고 돌아오시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웃으며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